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찰하고자 하는, 낙찰받고자 하는 물건이 무슨 부동산? 농업용 부동산. 농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면, 농업용 부동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종류를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처음에 이제 무슨 부동산, 경매를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 종류를 구분해보자. 그럼 처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주거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그러니까 이 주거용 부동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니까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할 때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 그 다음에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 근생, 등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거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은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 이제 우리가 주임법이라고 합니다. 주임법 공부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요건 나중에 다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뭐가 있냐면, 상업용 부동산이 있으세요.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근생에서 상가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상가, 그 다음에 이제 길거리 로드 상가,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상가, 그렇죠? 이렇게 있다고. 요거는 이제 뭐에 적용을 받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요것도 이제 공부거리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제 공업용 부동산. 이제 공업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제 도시 인근에 있는 무공해, 공해를 배출하지 않은 그런 이제 공장, 소규모 공장.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이제 전문 공단에 들어있는 이제 그런 공장.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지금 보자고 하는 이 농업용 부동산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농업용 부동산. 농업용 부동산에는 이제 지목이 뭐가 있냐면 닭, 과수원, 그 다음에 목장용지 등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다가 이제 등기 등록된 이제 기타 부동산, 소위 말하는 이제 중부동산이 있다 그 얘기세요. 이제 기타 부동산이라고도 하고 이제 중부동산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등기 등록하는 이제 자동차, 선박, 그 다음에 비행기,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필요하면, 낙찰을 받을 때 소유권 이전 전제 조건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필요한 게 농업용 부동산입니다라고 하면 닭, 과수원, 목장용지가 이제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시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만약 이런 부동산을 지목이 닭, 과수원, 목장용지일 때는 낙찰받고 그냥 편하게 낙찰이라고 하겠습니다. 매각 허브 결정이 낙찰로부터 얼마 만이다? 아시는 것처럼 일주일이다 계세요. 그러면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언제까지 낙찰받고 나서 요 일주일 사이에 발급을 받아가지고 매각 허브 결정 기일 전에 경매법원에 뭐 해야 된다?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의외로 안 그러면 매각 허가 결정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 농취증이 필요한 부분에서 이 농취증이 필요한 농업용 부동산에서 법원이 농취증을 관할 시군 구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가지고 매각 허브 기일 결정 전까지 제출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제출을 못하시면 불허가를 내면서 입찰보증금을 돌려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또 안 돌려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안 돌려주는 걸로 전제를 하고 불허가를 낼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필요한 농업용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일주일 안에 매각 허브 결정 기일 전까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면 그때는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응찰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선생님들은 굉장히 놀라는 분들이 계세요. 겁을 먹은 분들이 계세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안 떼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보세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하세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신청을 할 때 그 관할 읍면시 군구청 면사무소에다가 뭘 제출하시게 되냐면 영농계획서라는 걸 내셔야 되세요. 영농계획서. 영농계획서라는 걸 첨부를 해서, 그러니까 그 땅을 낙찰받으면 요런 땅을 내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면,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저기다가 이제 농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거기 뭘 심을 거고, 대략적으로 뭘 심을 것이고, 그 다음에 농기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고 하는 것들의 개략적인 그런 영농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뭐다? 신청만 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다 하세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라 할지 몰라요. 보세요. 영농계획서잖아요. 지금 작성은 잘 들어보세요. 작성은 지금 하지만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다라는 계획서를 지금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이 향후에 가서 뭐 6개월이 지나든 소유권 취득하고 6개월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가서 실태 조사를 해서 이 영농계획서하고 영농계획서대로 농업을 안 하면, 이게 농사를 안 지으면 그때 가서 뭐 과태료를 부과하든 뭐 이제 매각하라고 뭐 하든, 그거는 그때 이야기고, 일단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발급받을 때 영농계획서상에다가 여기다가 향후에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 나면 어떻게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서잖아요. 안 내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데, 공무원이 지가 뭐 점쟁인가요? 지금 시점에서 앞에 네가 낙찰받은 당신이 농사를 안 지을 것 같으니까, 아무리 봐도 농부 같지 않으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못 해주겠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으세요. 설령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나서 뭐 6개월이나 1년이 지나서도 농사를 안 짓고 뭐 묵혀놓고 있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그런 분도 계세요. 제 주변에는 논을 낙찰받아가지고 농사 지으려니까 복잡하잖아요. 사실 서울 사는 사람이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논하고 밭, 그 사이에 있는 논하고 밭하고 그 경계에 있는 논을 이제 낙찰을 받으셨는데요.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좀 중장 밀어가지고 한 30cm 정도 흙을 떠낸 다음에 일부에다 쌓아놓고, 그 일부는 밭을 만들고 일부에다는 미나리밭 만들었어요. 그 이제 돌미나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아주 그냥 막 키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듬성듬성 키 작은 미나리를 키우시더라고요. 아시겠지만 미나리는 그 다년생 식물입니다. 한번 심어 놓으면 그냥 그걸 사다가 뭐 소출이 얼마나 하고 그걸 뭐 공무원이 물어보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일단 너 뭐 하고 있냐? 미나리밭을 하고 있다. 너 지금 뭐 하냐? 미꾸라지 키우고 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개구리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저기 국립공원 같은데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맑은 물에서 사는 개구리 잘못 잡으면 한 마리 잡는데 뭐 과태료가 30만 원이라며. 요즘 뭐 6차 산업 얘기도 하잖아요. 뭐 오롱이 키우는 사람도 있고, 그 개구리 키우는 사람도 있고, 거기다 미나리밥 만드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선생님들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할 때 영농계획서에 뭐를 써내시는 분도 계시냐면 부추 심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부추. 선생님들 부추 이거는 이제 법정지상권하고 또 연계되는 문제인데요. 법정지상권에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수목은 5년, 뭐 유실수는 15년,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조는 뭐 30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과실수 같은 거 5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 낙찰 받았는데, 논을 낙찰 받았는데 그 논에 만약에 벼가 심어져 있다면 그건 1년밖에 안 갑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밭을 낙찰 받았는데 밭에 옥수수가 심어져 있다 그러면 그 옥수수도 1년밖에 안 가요. 고구마도 1년밖에 인정이 안 되고. 그런데 부추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죠. 부추는요, 뭐라고 얘기하나, 이 기간이 30년이 있어요. 부추는 올해 씨 한 번만 뿌려놓으면 내년에도 나고, 내년에 가서 낯질해서 뭐 내가 갖다 끓여 먹든 친구를 주든 아니면
소를 먹이든 아니면 갖다 버리든 내년에 또 난다니까요. 내후년에도 또 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갈수록 부처는 성해지기만 합니다. 30년 동안 법정지상구에 성립을 한다니까 이게 마찬가지세요. 내가 땅 낙찰 받은 땅에다가 내가 부추 심겠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와서 당신 3년차에 와가지고 자 올해 부추 심어서 소출 10만 가지 물어보나요? 안 그래요. 부추도 농사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신청을 할 때 영농계획서를 내면 이거는 담당 공무원이 거절할 방법이 없다 하세요. 무슨 말이다.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발급 못 받아서 소유권을 날릴 일은 없다. 그럼 이제 언제는 못 받을 가능성이 있냐면 지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목은 전답, 과수, 목장용지 등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전 같은 경우 그렇죠. 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목은 밭인데 현황상 도로로 쓰고 있다든지 그렇잖아요. 이제 그걸로 이제 콘크리트 깔아가지고 길로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미 뭐 대지로 바뀌어가지고 지목만 답이 현재 대지로 사용되고 있어서 뭐 집이 들어서 있고 마당에는 마당에는 완전히 콘크리트를 깔아버리고 뭐 마당을 깔아버리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농업용 부동산 전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면 현황상 그렇게 되면 사진 찍어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담당 공무원도 그 사실을 알아요. 요즘은 경매가 돼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이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이 꼭 현장을 가본답니다. 가봐서 완전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 주택 대지로 콘크리트 깔아버리고 이제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현황상 대지로 사용되고 현황상 뭐 콘크리트 깔아버린 대지로 도로로 사용이 되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법원에다가 현황 사진 찍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공무원이 이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거절할 명분이 생기니까 그럼 그 거절하는 확인서를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면서 그 경매 물건은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이 필요 없습니다.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라는 거를 재판부에다가 입증을 하면 뭐가요? 이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이 없이도 판사 재량으로 소유권 이전이 될 수도 있다. 그거는 하나의 특이 사항이고 기본적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은 요즘은 뭐 통작거리도 폐지되었잖아요. 그다음 규모도 폐지되었잖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1000평방미터 330평 이상을 농지를 보유하시면 이런 농업용 부동산을 보유하시면 뭐라고 해야 되나? 농민원부인가? 그러니까 농민입니다라는 그런 이제 그 자격을 국가에서 준다고 그럽니다. 저는 아직 그 상태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농지원부인가?를 가지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이 있다고 해요. 어떻게 있는지는 전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못 받아서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 말은 그냥 무시하시고요. 다시 영농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담당 공무원도 이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발급을 거부할 구실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된다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이 그 어떤 경매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오늘 요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더 이상 걱정을 안 하시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좀 쑥스러운데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하면 즐겁겠습니다. 다시 결론 말씀드리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 결론을 그렇게 내고 이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편을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